혹시 최근에 MBTI 검사 결과가 바뀌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MBTI 검사가 자주 바뀐다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혹시 MBTI를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동, 가치관, 의도? 네, MBTI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격 유형을 측정할까요? 자, 여기에 만약에 답을 하시지 못했다면 MBTI 검사 결과가 바뀔 확률이 높겠죠. 자, MBTI는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허공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쓸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써보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손으로 이렇게.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보시면 두 손 다 제 손이기 때문에 이름을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손이 좀 더 편하거나 유능하거나 익숙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오른손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른손 왼손을 다 쓰지만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한 손이 있는 것처럼 MBTI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도 오른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심리 기능이 있다고 봐요. 이것을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선천적이란 말에 대해서. 할머니가 잘 변하시던가요? 평생 살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사랑했던 연인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떠나간 연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분이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시던가요? 네, 몇 가지 행동이 바뀔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 틀은 잘 바뀌지 않죠? 이것을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선호 경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 행동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성격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정형 여성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여성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게 됐겠죠. 그래서 행동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마음 안에서는 그대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절제할 뿐이죠. 자, 그렇다면 MBTI에서 뭐라고 그러죠? 겉으로의 몇 가지 행동이 바뀌었을 뿐 선천적인 내면의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BTI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내면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상한테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검사가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질까? 먼저 검사를 실시하면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번아웃이 되셨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셨어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MBTI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면 본인의 타고난 선천적인 심리적 특성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왜요? 평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별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 결과가 달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MBTI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MBTI에서는 가유형, 직업유형, 참유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유형은 뭐냐면 거짓 가짜를 쓴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선천적으로는 감정형을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사고형 T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논리적으로 돼야지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이 가르치셨대요. 자, 그래서 자기가 논리적인 사고형인 줄 알고 자라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네,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만족감도 떨어지고 유능감도 떨어지겠죠. 근데 자기는 사고형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가유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치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조금 내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많이 달리 나오는 이유는 직업유형. 네, 직업유형이 이제 많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성격과 상관없이 직업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맞추다 보면 일시적으로 검사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직업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유형은 뭘까요? 영어로는 true type.
참유형, 원래 유형이라는 거죠. 고유한 선천적인 여러분만의 내면적 특성을 찾는 것을 참유형이라고 합니다. MBTI 목적은 참유형을 찾는 것이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검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편안하고 평소 상태일 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검사를 실시하면 가장 정확한 검사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MBTI는 검사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 검사 결과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MBTI의 선천적인 심리 선호 경향은 누군가를 제한하고 규정짓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라고 비난을 한다고 한다면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좋은 마음으로 검사를 풀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나만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부분을 존중받으면 내가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검사 결과가 정확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MBTI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고 제한받고 규정받고 있다면 그것은 MBTI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MBTI를 제대로 사용하면 존중받고 성장하고 지지받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MBTI는 분명한 측정 기준이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타고난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푸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제한하고 규정짓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지지하고 존중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고 검사를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검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 MBTI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진 않죠. 여러 번 검사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반영됐다면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나 결과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